불안은 내 안에서 생긴다. 두려움은 보통 바깥에서 옵니다. 일이 망가질까, 평가가 나빠질까, 관계가 틀어질까. 그런데 불안은 조금 다릅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이 나를 흔들어요.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이죠. 키르케고르. 오늘은 그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작은 난간 하나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불안은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커집니다. 업무가 폭발한 날보다 오히려 일이 시작되기 전날. 회의가 망한 순간보다 회의실 문을 열기 직전. 우리는 현실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오지 않은 장면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우리의 체력을 빼앗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 좋은 말을 얹기보다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를 차분히 분리해 보려 합니다. 제1장 세네카. 불안은 상상의 통증이다. 불안한 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붙잡고 있어요. 세네카는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보다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것이 더 많고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저는 이 문장이 직장인에게 특히 잔인하게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하루는 실제 업무의 무게만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업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는 상상의 무게로 먼저 휘어지니까요. 세네카는 또 말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불행해지지 말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마 같은 무책임한 위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실제로 있는 문제는 뭐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추가로 만든 문제는 뭐지? 제2장 에픽테토스.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 나를 흔든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단정하게 말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보죠. 팀장에게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건 사실 그냥 메시지예요. 그런데 불안한 날에 우리는 그 메시지 위에 수십 개의 해석을 올립니다. 나 실수했나? 평가 안 줬나? 프로젝트 잘리나? 내가 별로였나? 사건은 한 줄인데 판단이 10줄이 되는 순간 불안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판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판단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불안은 성격이 아니라 해석의 반복일 때가 많아요. 제3장 CBT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 흥미로운 건 현대 심리치료인 CBT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CBT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서 나온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단 하나예요. 상황은 당장 못 바꿔도 해석에는 빈틈이 있다는 것. 그 빈틈이 불안이 숨쉬는 구멍이 됩니다. 제4장 키르케고르. 불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여기서 실존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불안을 더 깊게 정의합니다. 그는 불안을 두려움과 구분해요. 두려움은 바깥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이 마음을 흔들죠.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럼증이다. 이 말이 직장인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택지가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서 불안하다. 우리는 자주 불안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은 오히려 성실함에서 와요. 대충 살면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보다 불안이 말하는 신호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5장.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불안 번역 3단계. 이제 실천을 하나 제안할게요. 너무 거창하지 않게 오늘 밤 3분이면 됩니다. 이건 불안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불안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줄. 사실만 적습니다. 팀장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일 발표가 있다. 이번 주 일정이 빽빽하다. 둘째 줄. 내가 붙인 해석을 적습니다. 나는 혼날 거다. 망하면 끝이다. 나는 부족하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불안은 대개 둘째 줄에서 커집니다. 셋째 줄. 가능한 다음 행동 하나만 적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를 10분만 다시 읽는다. 팀장에게 어떤 안건인지 물어본다. 오늘은 12시에 잠들기 위해 샤워부터 한다. 이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셋째 줄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가능한 행동이어야 해요. 불안한 마음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확실함에서 진정됩니다. 그리고 이 3단계는 사실 에픽테토스의 말과도 연결됩니다.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 나를 흔든다면 내가 할 일은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분리해 보는 것이니까요. CBT의 언어로 말하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연습이 곧 감정의 과열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문장 하나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불행해지지 말라. 불안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진지함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미리 다 써버릴 만큼 새지 않게 오늘은 사실 한 줄, 해석 한 줄, 행동 한 줄로 당신의 마음에 작은 난간을 하나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인의 명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철학자들의 명언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